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양권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지난 강의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비과세 영상에 댓글로 분양권에 관한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바뀌면서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다른 주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분양권의 양도세를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상당히 궁금해지는 게 분양권의 비과세입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당첨된 분양권을 매수해 계신 분, 그리고 특히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이 뭔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일반적으로 청약을 통해 당첨되고 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갖게 되는 권리, 분양권의 정의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등기된 주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즉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은 아니지만 차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신청을 통해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되면 입주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분양권에 당첨이 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게 되면 이때가 분양권의 취득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잔금을 치릅니다. 이때가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입주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기간이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입주잔금을 치르면 이때부터는 가지고 있던 분양권은 주택이 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이때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입주잔금을 치르고 주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지역 전에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입주 후에 처분을 할 때 비과세를 받는 요건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분양권의 비과세 요건은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차후에 주택이 완성이 되어 처분을 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보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2년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양권도 입주 후에 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1세대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까지 채워야 합니다. 양도세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2년 보유냐 아니면 거주냐의 기준은 주택 취득일 기준입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번에는 분양권입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조정지역 전에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취득을 했는지 그에 따라서 2년 보유 또는 거주가 결정이 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추후 주택이 완성되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가 추후 해제가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2년 거주,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은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취득일 기준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해서 입주 후에 매도를 할 경우 분양권을 조정지역 전에 취득을 했다면 이후에 조정지역이 지정이 됐더라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지만 2년 보유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분양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강의 시간에 설명드린 표입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겠습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8위 대책으로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2017년 8위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2017년 8위 대책으로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2017년 8위 대책으로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2017년 8위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에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8위 대책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하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17년 8위 대책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종전 규정인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있어도 무관합니다. 일반 주택도 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조정지역 지정 후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입주 잔금까지는 계약하고 계약금 또는 정도금만 치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정지역이 되는 경우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분양계약 당시 무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분양계약 당시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분양계약 당시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후에 처분할 때 거주 요건 없는 줄 알고 매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지만 2년 보유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2017년 8위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리고 분양권입니다. 두 번째,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리고 분양권입니다. 세 번째, 2017년 8위 대책 이전 또는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계약 당시 무주택자에 한해서 종전의 2년 보유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해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처분을 할 때 분양권 취득 시점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양도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지정 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2년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2년 보유 또는 거주의 비과세 요건은 분양권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주택 플러스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이번에는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분양권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입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는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 주택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도하는 종전주택이 비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 그리고 조정지역은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1년 내 매도하고 1년 내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도 요건은 동일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 세 번째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1년인지 2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매도 기한입니다. 비조정지역은 3년 내 매도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즉 신규 분양권 취득 당시 종전주택 그리고 신규 분양권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주택의 일시적 2주택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종전주택 그리고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주택 즉 신규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주택 그리고 신규 분양권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 요건입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지만 3년 내 매도 또는 2년 내 매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지역 내 종전주택 매도 기한입니다. 원래는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3년 내 매도였습니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지역은 2년 내 매도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으로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이라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취득 시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 3년 내 매도 또는 2년 내 매도에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9.13 대책이 나오면서 2년 내 매도 규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3년 내 매도입니다. 두 번째 12.16 대책으로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이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2년 내 매도 규정입니다. 세 번째,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의 3년 내 매도입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년 내 매도입니다.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올린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전주택의 매도기한은 신규 분양권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신규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주택 그리고 신규 분양권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규정입니다.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강의 중간에 언급했듯이 입주잔금일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정확히는 입주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통상 입주잔금이 돼야 등기 접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주택 취득일은 입주잔금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자체를 처분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입주잔금을 치르고 주택이 된 후에 매도를 하면서 오늘 강의한 비과세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입니다. 중간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은 입주잔금을 치르고 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 보시고 지난 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이 두 영상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